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서 글로벌 경제를 두고 트럼프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협상이라는 명목의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상호관세 면제 품목 리스트를 밝히기도 해서 잠시 기대를 키웠었는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품목 관세 따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장의 기대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한부 기대를 받아든 반도체, 의약품 섹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조선 섹터는 또다시 호재성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매매와 뉴스 사이에서 고민되는 섹터가 많은 요즘인데요. 어떤 소식들이 주말 사이에 추가됐는지 함께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시장 흐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 흔들림이 연출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 나가면서 일제히 상승권에서 마쳤죠. 나스닥 지수 2.1% 올라섰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7.3%나 상승했는데 이것이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8%의 오름세 5,36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흔들림이 나왔던 이유,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랬던 흐름을 장중에 바꿨던 것은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꺼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4.59%대까지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10년물을 기준으로 살짝 진정세를 띄었습니다. 4.49%대에서 마쳤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갔죠. 상품 시장 움직임에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미국의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데 안전자산,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최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달러의 지위 혹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의 채권이 급락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3,250달러 선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죠. 연준 풋의 희망이 깃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대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애플은 관세 조치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속에서 4%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주말 사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따라서 이번 주에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3%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브로드컴, 퀄컴, AMD 등 역시 동반 강세가 연출됐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뒤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날 원자재 섹터에서는 금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대장주인 뉴몬트, 프리포트 맥모란 등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국영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긴급 공지를 내놓은 건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제조를 외주화한 경우에는 중국의 보복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통관상의 원산지는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는데 예를 들어서 퀄컴과 AMD 등의 설계 기업은 대만의 TSMC에서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가령 인텔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는 미국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고 84%의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역시나 대만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속에서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인텔, 마이크론 등의 주가는 내림세를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 이슈들 조금 더 확인을 해봅니다. 애플이 올랐죠. 이 미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PC 등 상호 관세 부과 제외시키겠다. 다만 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또 한 달 안에 발표할 것이고 이 전자제품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그 양가적인 영향력을 모두 다 감안을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X와 S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모델 3와 Y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와 X는 전부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번 관세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동결시켜주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가격을 45%나 내려잡아야 합니다. 차량 한 대당 수만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아예 판매를 하지 말자 이런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주에 넥스트 2025 컨퍼런스가 진행된 가운데 여기에서 AI를 접목한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발표를 했는데요. 차세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 속에 2.6% 올랐습니다. 그 밖에 테마별 움직임들, 금융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았습니다. JP모건 호실적, 모건 스탠리 역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양사의 주가 함께 날아올랐고요. 금, 구리 가격 랠리에 따라서 대장주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호주의 BHP, 대만 TSMC, 중국 알리바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등 미증시에 상장된 해외 ADR들의 주가 함께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미국의 매크로 환경에 대한 고민, 셀 USA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국의 자산 가치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러. 달러가 사실은 트럼프 출범 이후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의 약화가 면밀하게 드러나고 있죠.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로화나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나 다른 쪽으로 통화 가치의 상승이 나타나고 달러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죠. S&P 500 지수도 7% 정도 상호 관세 이슈 이후부터 크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호 관세 이슈로 증시가 내려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의 상승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겠죠. 그로 인한 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외국과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미국과 또 아시아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또 빠른 진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만한 섹터, 우리로 봤을 땐 반도체, 의약품 등이 되겠죠. 이쪽과의 상호관세 혹은 품목관세 협상 등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과거보다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엄청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 미국 자산을 모아가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나 달러 등이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이 꽤 끈질기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협상하자라는 온건적인 뉘앙스를 기대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중국은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진 않고 있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미국의 원망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난타전이 이어졌었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이 총 145% 중국으로 관세 부과 소식을 내놨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시장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관세 125%로 올리겠다라고 받아치긴 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추가 대응을 하더라도 무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수치로 관세 경쟁을 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세 난타전이 멈추고 이제는 협상 기대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일부분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싸움은 멈추고 마치 보험의 특약 옵션처럼 다른 이제 섹터별로 좀 디테일하게 싸워 나갈 수는 있겠죠. 그 부분으로는 이제 섹터 영향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숫자 싸움은 멈췄다라는 느낌을 강렬히 풍겼고요.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협정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조금 톤 다운된 목소리를 내고 협상하자라는 연락을 취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하지만 이제 미국이 관세 올려도 우리는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일정 부분 협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 섹터별로 서로 불편한 점을 긁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조선이나 바이오 등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희토류가 될 텐데요. 희토류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지난 금요일도 LS 에코에너지 등의 종목들도 시세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희토류 쪽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협상의 신경전 속에서도 여전히 불편한 무언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대 축이 있죠. 바로 연준입니다. 방어하고 있는 연준. 미중 난타전에서 이제 연준이 그래도 무언가를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또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 주말의 뉴욕장이었죠. 보스턴 연은 총재입니다. 수잔 콜린스 총재가 연준은 필요하면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발언에 힘이 좀 실리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참 불편하게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4.58을 넘기던 순간 이런 발언이 이슈가 되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오르면서 끝나긴 했지만 4.48로 일정 부분 상승폭을 축소한 것에 시장은 그래도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죠. 다만 거슬리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CPI, PPI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죠. 물가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인플레 부담이 줄어든 거잖아 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금의 시장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미국의 경기 데이터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연준 풋으로 인해서 이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으로 인해서 뉴욕장은 힘을 받아가면서 3대 지수가 주말 사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노보노디스크의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일기 때도 면제를 받았고 이번에도 그런 분석이 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도요. 중국이 관세 부과 기준을 웨이퍼 생산지로 앞서 체린 앵커 브리핑해 주셨죠.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대만 쪽으로 외주를 맡기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는 설계 위주다 보니 타격이 없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3%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올라가고 인텔 등의 종목이 떨어졌던 이유가 되겠죠. 자, 노보노디스크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각 기업들,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과 좀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유럽 쪽의 노보노디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올라갔기도 했고요. 비만 당뇨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힘받기도 했습니다. 자, 무언가 기대감이 있었던 미국장의 흐름이었고요. 이 기대에서 앞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관세 면제 이슈가 정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한 가지 기대 요소는 등장하기는 했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에서 상호 관세 제외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SSD,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장비, 태양광 패널 혹은 메모리 모듈입니다. 기본 10%와 중국산 제품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면제, 이제 관세 면제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혹은 애플 부품주 등에 대한 기대를 올려잡으며 오늘장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이슈가 사실 엣지 디바이스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품, 반도체까지도 우려를 키웠었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의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반도체와 소부장 등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상호관세 이슈 이후에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 증발했던 애플 역시나 애플 부품주의 회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장 개장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도 의견이 나왔죠. 테크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뉴스다. 이 면제가 없었다면 미국의 테크사들은 10년 뒤로 후퇴했을 거다. 빅테크는 이번 면제로 강력한 AI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애플향 부품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져갈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한부라는 것은 상호관세는 빠졌는데 품목관세가 또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상호 관세 면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은 상호 관세 면제된 제품들 반도체 한 달 후에 품목 관세에 포함될 것이다.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도체는 한 달, 의약품은 한두 달 내에 품목관세를 따로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관세 외에 우리가 철강에 25, 자동차에 25 이렇게 하듯이 반도체에 25를 때리든 혹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도체에 따로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약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면제한 후에 다른 형태로 조만간 관세를 부과하겠구나라는 것을 전달받은 셈이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월요일에 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소식이 전달될지 기다려 봐야겠죠. 결국 반도체는 품목관세 부과 전에 시간을 좀 벌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트럼프 발언이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트럼프 발언이 이 하워드 루트닉 정도의 발언이라면 한 달여 정도의 시간 사이에는 일정 부분 시간을 벌었으나 품목관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을 계속 지워주는 섹터가 있죠. 바로 조선입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이 소식이 또다시 강한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렸던 뉴스죠.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대한 의결을 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해운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량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 선박 등은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말은 결국에 노후선의 퇴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발주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지금 글로벌 수주 잔고 레벨이 3.8입니다. 이 말은 지금 수주를 이제 발주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도 받는 데까지는 3.8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크가 가득 찬 조선사에게 계속해서 노후선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서 더 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큐는 그리고 새로운 LNG 선이든 뭐든 더 비싼 선박으로 발주가 날 경우 P와 Q가 함께 올라가는 조선의 스토리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노선 퇴출이 가속되고 도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주 만에 신조선가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춘 섹터라는 것도 여전히 근거가 되고 있죠. 거기다 최근에 철강업체와 후판 가격 협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낮은 가격에 협상이 됐다라는 점에서 조선사의 비용 부담도 덜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스토리 속에서 지난주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변동을 보였지만 조선 섹터는 꾸준했습니다. HJ중공업도 지난 금요일 20%,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 추가된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인다면 더 상승 여력을 키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사실 조선주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뛰어들기에는 또 부담스러울 거예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일 수 있고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잠시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냈죠. 글로벌 선박 친환경 교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 뉴스는 조선사와 기자재뿐 아니라 AM 사업까지 애프터마켓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유지 보수해주는 쪽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꽤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와 기자재 이런 밸류체인 한 번 더 보고 가셔야겠죠. 조선업체들 이렇게 있고요. LNG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본행제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 올해 60에서 70% 이상씩 각각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 상승, 동성화인텍도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탄력으로 봤을 때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강한 느낌도 드는데요. 본행제 두 업체들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조선은 지난해 했던 방송 내용인데요. 정말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의 조선업 재건, 노후선 교체 이슈,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지고 저렴한 후판까지 더해지면서 LNG 밸류체인 내에서 조선과 피팅 기자재 쪽, 그리고 본행제 쪽까지 같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2003년, 2007년도 한국카본이 이런 조선업의 회복 사이클, 호황기에서 막 13배씩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조선업과 밸류체인 내 기자재 쪽까지 추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조선 그리고 헬스케어 쪽 살펴보죠. 조금 내용이 많네요. 헬스케어의 명분입니다.
의약품 별도 관세 발표가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조금 시간을 번 듯한 느낌이 있죠. 헬스케어 키 맞추기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ABL이 사실 한 주 사이에 주가 상승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알테오젠의 시세, 과거의 시세를 마치 ABL이 받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 차트 뭐죠? 네,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났고 지난 금요일은 1%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ABL 바이오의 이 바톤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바로 펩트론이었습니다. 펩트론이 상한가로 끝이 났었죠. 결국에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관련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상한가였습니다. 잠시 후 비만 당뇨에 대해서는 미나 앵커가 자세하게 잡아주실 거고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등의 종목이 강하기도 했죠. 또 다른 모멘텀은 미국의 중국 바이오에 대한 견제 이슈가 결국 규제로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4월 암흑회 기다리고 있죠. 파이프라인 발표 업체 혹은 참가 업체들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약바이오에 시세적으로 좀 충격을 안겨줬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AI 기반한 임상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오가노이드 관찰 대체법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가 그날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20%의 상승을 나타냈죠. 거기다 파로사이바이오, 루닛, 딥노이드 이런 의료 AI 진영의 종목들, AI 신약 개발 종목들 강세였고요. 토모큐브 한번 열어볼까요?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오가노이드 고해상도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기술 때문에 이런 이슈에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12%.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도 올라갔는데요. 오늘 김경준 부장과 함께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국내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동물 실험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신약 AI 쪽 AI 바이오 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슈레딩거가 27% 급등했고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도 27%의 폭등으로 미국 내에서 지난 주말장에 눈에 띄는 특징줄 골라봐라 한다면 이쪽 종목들이 꽤 많이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다면 그 전 거래에 연결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자, 반도체와 조선 헬스케어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 이 내용들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미중 관세 전쟁. 협상에 대한 기대로 가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줬고 연준의 개입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장은 시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미국의 세금 납부 마감일이 4월 16일 한국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미국 내에서 이쪽으로 세금 납부 돈이 좀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유동성 축소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변동성은 좀 열어둬야 되고 그 가운데 매크로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지난주 계속 대만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를 한 상황이었죠. 그쪽의 공매도 금지하면서 우리 쪽의 외국인 공매도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공매도 금지령 4월 18일까지로 늘렸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공매도 압박을 조금 더 받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각 섹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상호관세 면제 품목으로 일부분 반등할 여지가 있었으나 트럼프가 오늘 반도체 관련한 발언을 한다라고 했고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 달 내 반도체 품목 관세 따로 부과할 거야 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이만큼 높아졌다가 약간 낮추지 않을까라는 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애플 부품주는 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 선사에 대한 규제 이슈가 탄소 쪽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업과 기자재 이런 밸류체인도 당연히 모멘텀이 있겠지만 탄소 포집에 대한 종목까지 조금 확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 포집 저장 기술하며 에어레인, 한택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세가 좀 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쪽까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죠. 다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호재에 반응하는
대응법은 좀 다를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호재성 뉴스가 계속 더해지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게 되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강하지 못할 때는 호재성 뉴스에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법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봤던 이런 반도체나 조선 섹터 뉴스 외에 본다면 바이오 진영 모멘텀이 있겠죠. FDA의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뉴스에 미국의 AI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강했던 것에 연결, 우리 장이 또 받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비만 당뇨 쪽에 펩트론이 꽉 움켜진 투자 심리가 다른 종목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브 섹터로 가볼까요? 앞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서브 섹터 뉴스로는 유럽은행이 국방투자 TF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사상 최대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측면에서 서브섹터 뉴스가 나와서 짚어보고요. 요즘 로봇 시세 좀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으로 2028년도까지 1조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15일, 내일이 되겠네요. 3가지가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정책 테마주 시장의 하나의 주축으로 어떤 후보 인물에 대해서 또 혹은 어느 당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특히나 지난 금요일 그런 시세가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웹툰 콘텐츠 관련한 정책 기대감에 웹툰 콘텐츠 종목들이 막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쪽의 시세가 이어질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퓨리오사 관련주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일정으로 AI 스타트업 퓨리오사에 방문한다. 이런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퓨리오사 관련주로 요 정도 일단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용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숫자 싸움은 안 하더라도 히토류 들고 중국이 계속 뭔가 할 수 있겠죠. 히토류 수출 금지 7종에 대해서 기존에도 얘기를 꺼내놨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전체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주들 한 번 더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죠. 자, 시장의 흐름들 주말 사이 나온 뉴스 속에서 들여다봤고요.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뜨거웠던 비만 당뇨 쪽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받아주시죠. 네, 트럼프로 인해서 바람잘 날 없는 우리 증시입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부담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트럼프가 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용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다양한 호재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시세도 분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어떠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위치한 기업들 내에서는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을 오늘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세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보시면 펩트론이 29.99%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양봉을 저렇게 길게 만들어내는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로 인벤티지 랩도 정규장에서 2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도 22% 넘는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또 어떠한 시세가 연출이 될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D&D 파마텍, 라파스, 알테오젠, 한미약품, DXVX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정도 보시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수급이 찜한 종목은 분명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펩트론을 위주로 많이 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펩트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무려 17만 2천 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매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펩트론을 2순위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시면 펩트론이 1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점점 늘려갔는지 최근 일주일간의 추이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포착이 되는데요. 15위를 기록하고 있던 펩트론의 위치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서 어느덧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펩트론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세도 분출이 됐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급도 찝을 했고 그리고 시세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펩트론. 그러나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추이를 살펴보시면 지금 노려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월 말까지만 봤을 때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19억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4월 들어서 갑자기 40억 원대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루 건너서 8억 원 가까이가 늘어났고 그 다음 날에는 57억 원대까지 그리고 지난 9일에는 95억 원대까지 이렇게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펩트론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매도는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이 되느냐, 또 부작용이 덜 하느냐, 또 투여 방식이 더 쉬운가, 그리고 투약 주기가 긴지 이 4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기업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2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부작용이 덜한 기업, 그리고 투약 주기,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2가지의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이 GLP-1 등 펩타이드 바이오 의약품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자주 투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장기 지속형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된 기업들 기준으로 펩트론, 인벤티즈랩 그리고 알테오젠이 있는데 여기서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폭증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 체크해 보면서 나머지 인벤티즈랩이라든지 알테오젠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들과 이러한 공동 개발이라든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판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펩트론과 인벤티즈랩 그리고 알테오젠 이 3가지 기업이 장기 기술을 갖고 있다,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기술력도 살짝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펩트론과 인벤티즈랩이 갖고 있는 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추세고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넥스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펩트론과 인벤티즈랩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지속형 기술에 대한 시장도 2022년에는 7조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였는데 이게 2028년에는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어느덧 16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기술력 또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GLP-1 다음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기술력 바로 아밀린입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아밀린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밀린과 GLP-1을 비교했을 때 GLP-1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포만감을 높여서 식욕 억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현저히 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제약사들이 아밀린 계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협력하는 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 아밀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잠재력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세대 기술을 보유하고 또는 이 기술력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동안에 이 한미약품의 주가는 그닥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 바깥에 좀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선은 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이 GLP-1 제재의 약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앞서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 갖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 비만학회 발표에서 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위고비 수준의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근육량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해 하반기에 이 약물과 관련해서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국내에서만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북경 한미 경영권 분쟁이 사실 가장 큰 요인으로 좀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2월 중순에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이 됐고 이 북경 한미의 실적 개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증권가의 코멘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볼 텐데요.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 안에서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 중인데 현재 전임상 중에 있고요. 지난해 미국 기업 메세라에 기술 이전을 했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D&D 파마텍과 메세라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주 1회 투여를 월 2회 투여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집히고 있습니다. 이 투여 기간, 반감기를 늘리는 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밀린을 활용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GLP-1의 단점을 보완하는 약물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함께 추적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후발주자는 어떤 종목들이 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수선합니다. 상호관세, 품목관세로 인한 혼란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애플 부품주 또 조선업에 대해 추가된 모멘텀에 매매 입장에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여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풀어가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황을 정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뉴스가 계속 더해지고 그 뉴스가 좀 작은 뉴스도 아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시황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뉴스가 속보가 나오네요. 히토류 수출 중단하겠다. 일단 하나씩 봅시다. 이거 네.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정신이 사나우니.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장 마감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왜 괜찮았나?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다우가 1.5%, 나스닥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임계점이 있고 그걸 넘어가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중국이 125% 때리고 앞으로는 추가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현명한 거예요. 내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상대에서 수입국 제품의 가격을 케어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뭐 우리나라에서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데 미국산을 50,000원짜리가 되는 게 맞네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오히려 중국이 현명했죠. 그래서 관세는 임계점이 지나서 이제 시장을 바꿔줄 것은 핵심 변수는 연준이다. 연준이 스탠스를 바꿔줄 수 있느냐. 금리나 트럼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느냐 핵심이었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죠. 핵심은 보스턴 연은 총재인 수잔 콜린스였습니다.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더 언급했는데요. 현재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면서 유동성의 우려는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 이제 국채가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국채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달러 약세가 나오니 뭔가 여기서 여파로 파생될 수 있는 시스템 붕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저의 질문에 답해 준 게 콜린스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직후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10년물 국채는 여전히 국채 금리는 여전히 상승했습니다. 요 직전에 PPI가 발표됐었거든요. 네. PPI가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생산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CPI 떨어졌다, PPI 떨어졌다, 이제 금리 인하되는구나 했는데 이 뉴스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너 상관없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지금 당분간 물가와 관련된 이 지표는 다음 달부터는 좀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거죠. 연준의 말을 믿어도 되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 말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에 나오고 있나? 의심이 많이 되지만 연준의 말을 믿어야죠. 연준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바는 연준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보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의 시스템 붕괴라든가 붕괴를 어떤 카오스를 만드는 환경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답변만으로도 시장이 좀 충분히 화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불편한 것은 10년물 금리가 아직도 불편한 자리에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은 이제 긴급 재정을 해가지고 국채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위험한 변수가 또 뭔가가 있나라는 우려가 좀 되긴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인 템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와 이제 중국의 불편한 관세 난타전이 일단은 임계점에 도달하면 중국 측에서 더 이상 수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불편한 감정들을 연준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소까지도 일단 등장하긴 했습니다. 물론 물가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여지는 남아있지만요. 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오늘을 봐야 되고요. 사실 이런 시황 외에도 섹터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뉴스가 주말 사이에 있었죠. IT 기기, 그리고 반도체 등에 대해서 상호관세 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반도체는 품목 관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건 애플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 관련 종목들과 반도체 각각 따로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국이 더 이상 추가 관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이 스탠스를 바꿨어요. 중국 300%가 아니라 이제는 스톱.
우리도 세부 사항을 보자라고 하면서 주말에 뉴스를 몇 번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면제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말들이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상호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네. 뭐 뉴스 중에서는 오늘 트럼프가 반도체에서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품목과세 대상이 되는 부품,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노트북이죠. 여기에 플러스 쭉쭉쭉쭉 나오는 그 메모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반도체 따로 이제 네. 곧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거는 상호간세 품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이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10대 품목 중에 손에 꼽히는 원투펀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관세라는 의미는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애플이라는 기업의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1차 무역 관세 전쟁 때도 애플 실적이 부러지는 걸 확인하고 연준이 스탠스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번에도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 실적들의 매크로, 그다음에 소비와 이런 관련된 일련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자국 기업 애플 살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좀 우선순위를 앞두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는 어떨 것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이 지금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관세의 첫 번째 이슈는 원래 뭐였냐면 진짜 목적이 중국을 때린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국을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 오히려 중국이 유리하다라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생산의 거점을 둔 기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가서 높게 때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세 세율 전쟁보다는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유예를 줄 테니 공장을 미국 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반도체 칩스법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거 니네 그거 잘못한 거야. 돈 주지 않아도 보조금 주지 않아도 내가 그 기업들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어. 라는 게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해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조금도 안 주는데 그 비싼 생산 공정을 거기도 하려면 당연히 주저가 되죠. 그러니 그것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다 일일이 전투를 하면서 안 그러면 세율을 때리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생산 고점 우리가 뭐 석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기간 유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은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다. 삼성전자는 원래 화학재에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반면으로는 다 열어져 버리면 이건 애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애플과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경합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위에로서는 애플과 경합을 하고 밑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경합을 하는 건데 이게 뚱 하고 사라져 버리니 이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관세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의 여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관세라는 것이 삼성전자는 호재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만 주가에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급반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연준이 개입해서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호재로서의 반응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주말에는 미국장이 안 쓰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호재야 악재야 될 때 잘 해석이 안 되신다면 비트코인 보세요. 그러면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호재인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올랐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데 비트코인이 좀 쉬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에 올랐었던 연준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호재는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 관세 뉴스를 해석해 보니 글쎄 다른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애플 관련된 주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살짝 덜어주는 것에서 반응하는 정도이지 지금 반도체 한 달 정도 이제 상호관세 면제 이슈에 반응하는 그것의 반도체 베팅은 아니지만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자리를 봤을 때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관세 품목 면제 이슈로는 결국엔 애플 관련주가 되겠다라는 점, 뭐 LG 이노텍, BH 등등의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는 있던데 반도체에서요. 마이크론이 HBM 장비를 이제 많이 뭐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한미반도체 이런 쪽은 좀 봐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쳐서 자국 기업은 살리려고 하는 게 반도체 핵심은 또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 인텔인데 그 안에서의 그것을 자기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한미반도체의 그런 시나리오서의 긍정적인 해석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이오로 가시죠. 네. 자,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그 바이오 테크 기업들 강세이고요. 또 네. 암 악화를 앞두고 그 관련한 발표 기업들 강세이고요. 뭐 비만 당뇨 쪽에 펩트론의 상한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FDA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뉴스의 의료 AI 쪽까지 움직였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막 슈레딩거 급등이었어요. 그러면 바이오에서 지금 막 여기저기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막 반도체에서 상처받고 이러니까 저쪽 가서 비비고 싶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오 쪽 없는 분들은 지금 가도 돼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매주 맞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잘 모르면 시총상 코스닥 시총상의 나래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좀 무거워요. 수급이 지금 혼란스럽다 보니 코스닥이 반등할 땐 언제나 바이오가 앞에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불편했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었죠. 대장은 펩트론이었고 그 외에 리가켐,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늄, 보로노이들도 만만치 않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굳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요 안에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살짝 스쳐 지나가던만 말씀드렸었는데 이 동물 실험을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의료 AI 또 AI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장에서 언젠간 이런 시장이 올 거야. 언젠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을 이제는 정부의 방향성으로 제시해주는 스타트가 될 수 있는 핵심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남은 앞으로는 동물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동물로 임상실험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시장의 스펙트럼과 크기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수 있는 시작점의 명분까지도 만들어진 이슈라 이쪽 산업의 섹터가 출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핵심 호재가 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가 상한가 갔죠. 토모큐브도 좋은 동반 상승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시에날 리서치, 3빌리언, 파로사이바이오, 루닛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실 마지막 마무리 멘트 변동성 줄어드니 정책이 보인다. 정책 뭐 어느 쪽으로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정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인공지능, 로봇 이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제조 기술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그동안 조선도 먹여 살렸고 반도체도 먹여 살렸는데 중국이 다 따라오고 지금 능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인공지능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한 철저한
지원과 산업 육성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정부의 공백기 내에서도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민간의 협력에 대한 투자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 조정을 주었었고 코스닥이 반등을 주는 그 타이밍에 바이오 못지않게 움직였었던 것이 로봇이었다라는 점. 오래 빠졌었고 반등을 줄 때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 안에 정부의 정책의 공백기 내에서도 움직였다라는 점. 앞으로도 기대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로봇의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뭐 뉴스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그 안에 중심이다 뭐 이런 개별 기사도 있었는데 이쪽과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는 스펙트럼을 넓혀서 충분히 보실 만한 상황이고 섹터고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엔젤 로보틱스, 뉴로메카, SB비테크, 클로버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ETF 3종도 내일 또 국내 상장 일정이 있기도 한데요. 좀 고점 대비 먼저 조정받고 많이 빠졌던 로봇주가 지난주 후반에 강하게 힘을 냈다라는 점에서 정책의 모멘텀을 놓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로봇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